자, 사주라는 건 지지에서 형충이합이라는 걸 봐야 하는 거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이제 무작정 외웠다고 사주풀이에 그냥 막연히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관적인 결론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극한 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 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주를 해석할 때 필요한 상당히 많은 이론이 있지만 오늘은 좀 지지에서 발생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와 상담을 하신 손님에게 상담 중에 이제 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이번에 질문은 다 한 것 같은데 자, 사주를 좀 보면서 그냥 볼게요. 자, 이렇게 사주가 월지가 만약에 진토라고 했을 때 사주 내에서 말하는 거 말고 운에 의해서 어느 누구든 50대나 혹은 60대가 되게 되면 자, 무조건 지지에서 월지가 한번 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다 안 좋게 봐야 하냐고 여쭤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께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을 드리며 관련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의 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지지의 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표가 그냥 지지표를 그냥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사주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천간, 지지 각 글자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지지 같은 경우 외우는 게 뭐 형충, 관계 같은 것들 외우는데 뭐 지지 같은 경우 이렇게 좌우충, 뭐 충미충, 인신충 이런 식으로 글자에서 앞으로 6번 전진한 글자가 충의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자끼리 충을 하게 된다면 뭐 사고나 충돌, 뭐 갑작스러운 변동이라든지 뭐 질병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지지 신살 중에 천을기인에 관련된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지지의 형충회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도 천을기인과 마찬가지로 서양 점성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서양 점성술에 되게 정통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때 이제 동양학과에서 점성술 과목을 1년 정도 배우면서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서양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7행성 그리고 12사인 그리고 뭐 12하우스 아스펙트 같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7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달, 목성, 토성, 금성, 화성, 수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2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 우리가 보통 황도라고 하는 거를 30도씩 나누면 12개의 구역이 생기게 되고요. 이를 이제 12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인은 한 달 동안 거치면서 이 30도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서양 점성술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각 지지 글자와 서양 점성술의 이런 12사인이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 글자 간의 기륭을 따지는 것들이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서양 점성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화가 있고 자수가 있고 유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이 지금 각 12사인들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글자 간의 각도가 90도가 되거나 하면은 스퀘어라고 해서 긴장이나 전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각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180도를 이루는 각도 이거를 어퍼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충돌이라든지 뭐 상대에 대한 인식 균형을 의미하면서 이 두 자리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이런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어서 각 글자들이 위치한 곳으로 180도를 이루게 되면은 각 상태가 충의 관계, 즉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뭐 불안, 고통, 뭐 충돌, 이별, 파괴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글자 내에서 글자 간의 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에 대한 걸 사주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지에 있는 이런 충의 관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인 사주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저와 상담을 하신 분의 사주인데요. 보다시피 지금 진월, 경금, 잡기, 편인개역 사주로 천간에 7살 편관이 올라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 봉,
살, 칠살을 본 사주입니다. 형태로는 사주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모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사주 분석을 하기 전에 이분이 저에게 상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도 만세력을 보시면 사주 대운을 보시면 50대 대운이나 이런 60대 대운에서 지지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월지의 충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월지를 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를 볼 때 기본적으로 지지는 이 월지 자체가 용신이자 사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월지 자체를 충하는 게 들어오는 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50대나 60대가 된 월지를 충하게 되는지 이것도 잠깐 얘기를 볼 텐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대운이라는 것도 사주팔자에 있는 월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운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무작정 나온 글자가 아니고요. 이 월주의 글자를 시작으로 움직입니다. 자, 만약에 명주가 남자인데 연간의 글자가 양간이거나 여자인 경우 연간의 글자가 음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대운수는 우리가 보통 순행이라고 해서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지금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남자인 경우인데 연간의 글자가 음간이거나 여자인 경우인데 양간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역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 뒤에 오는 글자가 요런 지금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오미 방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임묘진 방에서 해자축 방 요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운이라는 게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자, 이 5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뒤로 6번째, 앞으로 6번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50대나 대부분 60대겠죠. 이런 시기에 대운에서 글자가 무조건 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주분께서도 질문한 거죠. 자, 그럼 무조건 50대나 60대가 되면 무조건 명주에게 문제가 생기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부분에 이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충을 볼 때 많이 놓치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전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명식은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것이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플 만세력을 많이 쓰실 텐데, 만세력 보기 옵션에 가면 그 천간지지의 합충을 보는 옵션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옵션을 끄고 보통 만세력을 보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만세력의 이 옵션을 좀 켜놓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옵션을 켜놓게 되면은 지금 요 글자가 충 해서 여기 보시면 다 충이라고 지금 써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충의 글자와 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방금 그 말씀드린 옵션을 절대로 켜고 보시는 걸 좀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용어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용어에 오용이 생기게 되면 해석의 오류로 이어지는 건 좀 당연한 수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간에서는 우리가 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표를 좀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간목이 있고 이렇게 경금,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지금 음양이 같은 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극의 관계가 생성된다고 하지, 요거를 충의 관계가 생성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금도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인데 차이가 뭐냐는 건데, 경금의 극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양이 같은 기운의 극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경금은 피해가 전혀 없고, 이 녀석이 간목이 피해를 좀 많이 입는 겁니다. 자,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주변 상황을 글자를 봐야겠지만 경금과는 다르게 음양이 다르게 때리기 때문에 간목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천간은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자, 근데 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 이거 못합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이라고 해서 천간은 지금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였다면, 자, 지지 같은 경우는 요 임목도 피해를 입고 요 신금도 피해를 입는 쌍방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목만 일방적으로 역시 천간과 똑같이 피해를 입는 입장에 취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
뭐 갑경충, 뭐 정계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리를 알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을 좀 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자평인전 내용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평인전 7장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보면서 볼게요. 형충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문인데,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나 뭐 예를 들면 인사신 사명 같은 거겠죠. 사명이나 자묘형, 사신형 등이고, 충은 육충. 왜 육충이냐면 내가 있는 글자에서 6번째 전진했을 때 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육충인데, 자오충, 묘요충 등이 있고, 회는 삼회이니 신자진 등이고, 합은 육합이니 자축합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모두 지지에서 궁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인데, 충은 비스듬히 상대를 격사하여, 이 격사라는 건 칠격의 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딪힌다는 거죠. 청가는 이길 극자를 쓴다는 건 일방적으로 친다는 거고, 지지는 비스듬하게 서로를 부딪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보면 좀 착각하는 게 천간에서 이렇게 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도 피해가 있고 이것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사주 좀 지지를 잠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는 진월 경금이기 때문에 월지는 진토 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월지 편인이 용신이자 이 중심, 지지의 중심 기운으로 보셔야 하는데, 편인은 당연히 길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에서 와서 얘를 합하거나 극하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충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이 사주를 보시면 사주 지지내에서 이 인수를 극할 수 있는 재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일지의 정관, 그리고 이렇게 일지의 정관을 만나서 이 월지가 생을 받고 있고 연지의 비견이 있어서 이 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를 보시면 월지와 시지가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지금 진술중하는 걸 보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진술충이라는 글자의 관계가 형성된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충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의미가 발생한 것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크게 문제가 없는 관계라고 봐야 한다는 건데,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씩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합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 때문에 충의 작용이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청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글자가 가까운 것끼리 우선 강한 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와 시지가 이렇게 충인 것도 있어 거리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사주를 보시면 진토와 신금이 신자진 수국으로 합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자, 이 사주 지금 보시면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오수합을 해서 먼저 합작용이 먼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합을 하는 중에 보통 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작용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주는 지금 먼저 이것들이 충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을 하고 있는 게 충의 작용이 많이 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만 문제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지형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자평인전에 나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평인전 25장인데 행운법에 관련된 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운을 볼 때, 사주를 볼 때, 운을 볼 때 똑같습니다. 같은 충이라도 가벼운 충과 무거운 충이 있다. 자, 어떠한 경우인가? 자,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충을 할 때 본래 아름다운 것이라면 충을 당해도 가볍고, 운에서 이미 꺼리는 것, 들어온 글자가 꺼리는 글자라면 기신이겠죠. 충하면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들어오는 글자, 그러니까 즉 이 용신을 중심으로 충하는 글자의 십신이 안 좋은 글자인지 좋은 글자인지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좋은 십신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온 게 정관이냐 재성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신을 중심으로 들어온 글자의 십신이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 보라는 거죠. 자, 이 사주는 지금 그냥 한번 볼게요. 52세 대운이 보면은 이렇게 진술충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지지 용신이 편인인데 월지에서 다시 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수격에 인이 다시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꺼리는 글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글자죠. 인수는 길신이고 내 용신과 같은 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길흉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충이 무겁진 않지만 충이라는 현상이 발생된 건 맞기 때문에 그 현상은 동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운에서 편관이 뜬 거고요. 그리고 운에서 이렇게 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직업궁을 충했기 때문에 직업을 변동하면서 문서를 쥐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동반한다고 해석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기륭의 O냐 X냐라는 걸 얘기해줘야 하는데 이 충으로 인한 문제가 된다는 건 없다는 거죠. 자, 참고로 천간의 편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인수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격의 천간에서 지금 살을 본 중인데 쟤를 만나지 않고 비겁을 같이 두른 건 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병술대원만 놓고 봤을 때 지지에서 충이 비록 발생됐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요것만 보면 좀 헷갈리니까 다른 케이스를 하나 좀 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저와 상당히 좀 예전에 상담을 보신 분인데요. 54세이십니다. 대운이 지금 현재 보시면 임신대운이고요.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50대 대운으로 들어오면서 월지를 이렇게 충하면서 들어온 거죠. 이분 사주를 보자마자 상담할 때 지금 현재 임신대운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요. 자, 우선 사주를 좀 잠깐 분석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인월 병화, 월지가 편인격 사주로 앞에 본 사주처럼 월지가 편인인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잠깐 좀 분석해보면 이 사주 월지가 편인인데 이렇게 식신을 양옆에 두고 있는 건 좋습니다. 시지에 있는 이렇게 편관 칠사를 만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다면 요 편인 월지 자체가 식신에 의해서 좀 합을 당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인호술 화국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인호술 화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의 작용이 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편인 길신이 인호술 화국으로 지금 바뀌고 오화로 바뀌고 있다는 건 겁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그래도 길신인데 이렇게 겁재 흉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좋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러나 물론 현재 사주 내에서 지금 뭐 오화 같은 거를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항시 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좀 이 인의 모양이 좀 겁재로 바뀌는 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주 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지금 인중에서 갑을목이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천간에 지금 인중 무토가 투출해서 식신격으로 우리가 변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식신은 그래도 재를 만나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재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건 좋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분이 나이가 50 임신대운인데 대운을 쭉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게 온 게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는 이렇게 인수격에 안 그래도 지금 30대부터 보시면 갑술대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을의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왜 갑술대운부터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갑술대운이면 지지방이 인수격의 신유술, 금기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재성방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게 들어온 조건을 달고 들어온 건데요. 천간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만약에 운에서 용신 본기인 간목이나 을목이 뜨게 되면 이 재로 인해서 인수가 좀 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또 40대가 되게 되면 계유대운이 들어오는데, 자, 식신격이 재를 만나서 이 재가 관을 생할 수도 있어서 좋을 뻔했는데 요 식신이 관을 합한 것도 좀 문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50대가 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주는 지금 인수격의 식신격으로 변격된 거기 때문에 식신이 살을 만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신재살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재주로 귀나 공을 갖출 수 있게 된 건데, 요 재가 있기 때문에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살을 생하고 있어서 이 재로 인해서 항시 도문재로 인해서 난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 보려는 게 요건데, 자, 바깥으로 지금 위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인신충이 문제가 있냐 없냐 요걸 좀 잠깐 얘기해 볼 건데,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들어온 기운 자체가 기뻐하는 것이면 충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꺼리는 기운으로 들어온다면 그 충은 상당히 무겁다고 했죠. 자, 인수는 기본적으로 재가 아무리 길신이라 하더라도 재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서나 학문, 직위를 재, 돈 문제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건 이 용신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는 충인 거죠.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호술 합도 있고 신진 반합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약간 보좌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 식신이 쟤를 다 살려놓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 임신대운을 지나고 있는 중에 지지도 이렇게 꺼리는 글자가 충을 하는 것도 맞고요. 바깥으로 살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특히나 이 임신대운 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좀 더 한번 볼까요? 자,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자, 지금 올해 갑진 같은 경우 천간에 갑목이 뜨거나 지지에서 진토가 들어오는 건 그나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분이 들어온 게 보시면 지지가 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신 자체가 인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민년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대운에 다시 또 충을 당하고 있고요. 천간에 살이 살아나고 있는 중에 운에서 살이 거듭해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근 들어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 들어온 재로 인한 충, 대세운의 충, 원국의 충, 그리고 바깥으로 살이 살아나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 특히나 이렇게 살이 살아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좀 건강적인 부분 플러스 정신적인 부분도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사주라는 건 지지에서 형충이합이라는 걸 봐야 하는 거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이제 무작정 외웠다고 사주풀이에 그냥 막연히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관적인 결론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에서 사용되는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작용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자, 그렇죠. 사교쌤은 항상 여러분께 사주를 제대로 보는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제대로 된 사주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